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지금 아침 일찍이 여러분들께 그 판례 공부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중재 판정의 집행이라고 해서 집합건물법에서도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 중재법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것도 특이한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서 좀 나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두 번째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사항은 뭐냐면 수임인하고 위임인 사이에 이게 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멸시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위임인과 수임인의 이 관계는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요 구체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지를 한번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민법이라고 이렇게 한번 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민법이라고 치시면 여기 민법 이렇게 지금 나오죠. 여기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그렇죠? 600조를 좀 넘어가도록 하죠. 684조.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그냥. 여기 좀 잘 보이시나요? 위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혹시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그 줄을 긋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위임에 대한 정의가 되죠. 해가지고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뭐죠? 그 위임을 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호텔 같으면 소유자 여러분이 이런 말인 겁니다. 또는 그 분양 같은 걸 할 때 시행사가 신탁사에게 할 때 그 시행사에 해당하는 거죠. 당사자 일방이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그 운영사에 대해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유자는 위탁하는 거고, 그리고 운영사는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 부분입니다. 수임인의 승관 의무가 되겠습니다. 호텔 같으면 수임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서 여기 이 단어를 갖다가 그냥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렇게 좀 줄인 거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뭐냐면 위임의 본지. 이 본지는 그 여러분들이 위임해주는 그 대상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위수탁 계약서에 딱 적혀 있죠.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그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위수탁 계약에 그 적혀 있는 그 위임 권한을 수임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이게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본질에 따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건물 같으면 또 보면 건물 관리 그 위임 계약서 이런 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본질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한다 해놨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말이죠. 위임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임권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은 여러분들 그 위수탁 계약에 복임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름하는, 자기는 소유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가름하는 위임 사무를 처리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 121조, 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텔 같으면 소유자가 있을 테고, 여기 운영사가 있는데, 호텔하고 운영사 이렇게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요 소유자랑 있죠. 어떤 곳에 보니까 관리단에 있는 SPC,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SPC와 계약을 하고, 요 SPC와 또 요 운영사 원과 계약을 하고, 또 운영사 원과 또 운영사 2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가 어떻게,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게 단계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하게 한 이유가 결국에 여기가 각자의 책임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또 분산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분들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 관계에서 있죠.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이 친구한테 물으면 이 친구가 문제 있어서 그렇다. 이 친구는 이 친구 때문에 문제 있어서 그렇다. 아니다. 나는 당신이 좀 문제 있어서 그렇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 있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계약을 하시지 마시라고 내가 계속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보시죠. 자, 121조 한번 잠깐 봅시다.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이죠. 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자,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사항을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있죠. 위임을 해준 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소유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분들이 위임은 복대리는 되도록 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SPC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거, 관리단에서 만들었든지 어떤 누군가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있죠. 그 사람들한테 모든 권한을, 복대리를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변호사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임하더라도 그런 문구가 적혀 있거든. 복대리인에 대해서. 그것도 여러분들 그거는 좀 삭제해 달라고 하십시오. 아셨죠? 123. 자, 복대리인의 권한인데,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임 대리하는 거, 그렇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죠.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럼 대부분 복대리
그 복인권을 갖다가 제한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임인의 보고 의무입니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위임 사무의 처리 사항을 뭘 해야 된답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위임이 종료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또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면 이게 호텔뿐만 아니고 상가 같은 데도 그 시행사가 그 상가를 그 임대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 수익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예를 그냥 호텔로 드는 것 뿐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호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운영사를 둔 경우에 그 제대로 된 운영사 같으면 있죠. 여러분들 그 여기 매출이 들어오면 있죠. 매출 고객들이 매출이 들어오면 이게 매출을 빠짐없이 있죠.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들어온다면 이 비용도 다 빠짐없이 공개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수익 있죠. 수익. 이것도 빠짐없이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매출과 비용과 수익 있죠. 이거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매출, 비용, 수익을 매달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웬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 분계장을 매주 단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갔다라고 하는 요 분계장은 반드시 있죠. 호텔 같으면 이거 공개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이죠. 이렇게 제대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만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냐라는 거 하는 거예요. 서로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볼게요. 수임인의 그 지덕물 등의 인도 이전 의무. 수임인은 위임 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 그 수취환 과실을 갖다, 수취환 과실은 그 기타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 그 획득한 어떤 재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되는 거죠. 위임인에게. 근데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죠. 지금 여러분 호텔 같은데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민법 사항에 준용하도록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약 사항을 본인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특약 사항을. 특약은 여러분 그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적 자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죠. 회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특약 사항을 좀 없애는 게 좋다는 겁니다. 민법에 좀 준용하도록. 저희가 이제 읽어보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 잘 적은 우리가 민법이든 이런 부분이 잘 적혀 있고 여기에 좀 보충하는 의미를 가져야지 여기에 있는 이 위임 규정을 있죠. 회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약 사항을 적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요걸 다 준수하면서 민법이라고 하는 큰 일반론적인 그 법률을 준수하면서 있죠. 여기에 보충해서 들어가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서 관리 규약도 마찬가지고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주면서 거기에 없는 내용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 특약이다, 그 규약이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임인의 금전 소비의 책임인데 그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위임인을 위익을 위해서, 그렇죠. 여기 부분이죠. 위익을 위해서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는 소비한 날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자, 요거죠. 이걸 위임인을 위해서 지금 그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수임인이 한마디로 횡령 배임한 거죠. 그 본인을 위해서 지금 사용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여러분 형사사건으로 횡령 배임을 고소를 하면 되고요. 그 외에 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자,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정이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운영사가 한테 비용을 여러분 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근로기준법이 위반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도 수익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약정에 넣으셔야 되는 거죠.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지금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죠. 위임 사무를 완료해야 되는 거죠. 완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호텔 같으면 여러분들이 운영에 대해서 있죠. 운영에 대해서 호텔 운영에 대해서 매출을 내고 이게 매출을 낸 다음에 비용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비용 처리해서 본인들의 보수는 들고 가는 건 오케이. 그런데 관리비를 안 낸다든지 이거는 위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상 예전부터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에 예전에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특히 그 관리비 같은 경우는 있죠. 관리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이죠. 제 23조에 있습니다. 23조. 23조에 보면 그 관리비에 대한 상세 내역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보통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처럼 있죠. 아파트처럼 쭉 이렇게 내역이 쭉 나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상세 내역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좀 약간 과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과도하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도하다 아니면 좀 금액이 좀 너무 다른 데 비해서 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있죠. 이 부분은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좀 별도로 따질 거는 따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그냥 이게 관리비를 전혀 안 내고 이랬으면 연체료라든지 나중에 이제 이게 관리비에 대한 지급 명령부터 해서 아니면 이의신청에 본안 가더라도 이게 그 관리비를 안 내신 분들이 다 패소하시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해야 되는지를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입점주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 가셔야 된다고 하셨죠. 경제적인 실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그냥 함부로 관리비 소송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수임인이 그 위임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한 때는 수임인은 그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 돼갑니다. 자, 이걸 알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임인의 비용 성급 청구권, 그렇죠. 비용을 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위임 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요구할 때는, 그러니까 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사업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이죠. 물론 그 비용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자산은 있죠. 누구 겁니까? 소유자 겁니다. 호텔 같으면 비용을 요구할 때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해서 이를 성급하여야 하는 거죠. 자, 수임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등 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자, 필요비는 그러니까 그 필요비라고 하는 부분이,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호텔 같으면 호텔 운영에서 요구되는 이런 경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위임인에 대해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 거기 비용으로 다 처리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는 위임인에게 자기의 가름하여 이를 변제할 수가 있고, 그렇죠.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다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처음 계약할 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거의 좀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지금 여러분들 그 호텔 같으면 운영사는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어디 떡볶이 작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떡볶이 작사를 하는데 그 떡볶이 장사하는 사장님도 어떻는가요? 그렇죠. 요 어떤 상가든 어떤 골목에 들어올 때 뭘 들을 겁니까? 임차로 들어오는데 보증금 내야 되죠. 월세 내야 되죠. 전기료 내야 되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호텔 같은 운영사는 보증금 냅니까? 안 내죠. 보증금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되도록 안 내는 경우 많던데 보증금 받으세요. 여러분들. 월세 냅니까? 들어오는데 안 내죠. 그 사람 그냥 들어와서 공용 부분 여러 그 사람들 사용하잖아요. 그냥 인력만 냅다 들고 와서 뭐 합니까? 그냥 자기 비용 처리하고 그 수익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명하게 경영을 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운영사가 너무 먼저 욕심이 많고 투명하게 안 하고 이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수임인이 그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는 위임인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입니다.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있죠. 그 상황마다 틀린 거죠. 이거는 누가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재판장이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망, 파산 등과 위임의 종류.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가 돼. 사람이면 자연인이면 사망, 법인이면 파산 이렇게 되는 거죠. 수임인이 성년, 후견, 계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나이 드시면은 약간 그 치매가 있다든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면 그 자녀분에게 이제 후견을 내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위임 종료 시의 긴급 처리입니다.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적 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 그 위임 그 종료가 끝나면 깔끔하게 이제 다 계약이 완료된 건데, 이제 계약이 완료되고 이제 새로운 그 운영사가 들어오는데 이게 세팅하기까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분쟁이 있는 그 단계에 있는 상황일 때는 그 직무대행자로서 앉아 사무를 계속 처리한다 이 말인 겁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인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 자 꼼꼼하게 들어가죠. 집합 건물에서도 이게 관리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인이 또는 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관리위원회 요 2년이죠. 그렇죠? 2년 동사 그 2년인데 이제 2년이 다 돼가면 이제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총회를 해야 되는 거죠. 총회를 했는데 과반이 넘지를 못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과반이 안 됐다면 직무 대리인으로서 계속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집회를 한번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리위원회나 관리인이라고 하는 분이 전혀 직무대행자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의 보존 관리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관리인 또는 부진정한 관리인이 되는데, 아예 안 한 다음에 직무대행자 역할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인이라고 할 수 없고 또는 관리위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위임 종료에 대항 요건인데, 위임 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 대항을 못한다. 그래서 통지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서로가.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좀 빠를 겁니다. 이제 지금 보면 그 수임인이 위임인을 그 위에서 있죠. 해야 되죠.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자기 명의는 누굽니까? 수임인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시기 및 위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 청구권의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점이다. 이렇게 해놨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한번 앉아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까지만 읽어보고 두 번째 거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판단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 밑에 앉아 해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서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갑 주식회사가 있었고, 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선산업단지 개발 그 사업 시행에 따라서 그 갑 회사가 그 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상 업무 대행하는 그러한 업무 대행사네요. 그렇죠? 업무 대행사고, 그 을은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 여기에 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그 나름대로 있죠. 그 지역에 있는 그 시민들의 일자리도 창출을 좀 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의 그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에 갑에게 요청을 해서 있죠. 자, 요 토지를 매입해 달라 임금이 토지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그 매수한 다음에 그 보상도 해주고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분들한테 이런 업무 대행을 맡겠다라고 하는 거죠. 위 그 협약에 그 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업무 처리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 나서 있죠. 소유권을 갑 회사 명의로 등기하기로 정하였는데, 이제 요거는 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요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죠. 보상 업무 대행 협약을 했는데 이 각종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텐데,
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있죠. 이제 보상 업무를 해주고 나면 그러면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까? 지자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이런 업무 대행을 하도록만 해주면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는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좀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다른 뭐 사정이 있었든지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인지는 그 이게 뭐냐면 소유권을 갑 회사 명의로 등기하기로 했다. 그럼 이쪽으로 등기하기로 했다는 먼저 이쪽으로 등기해라, 등기해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등기를 하기로 지금 돼 있다는 거 신탁업자 같지는 않거든요. 업무 대행사일 뿐인데 이게 신탁업체인가? 신탁업자면 신탁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적혀 있을 텐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여기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 이 좀 상당히 좀 이상합니다. 그 을지방단체가 사업부지 내에 토지에 관해요. 을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그러니까 정하였다라고 했죠. 이렇게 등기를 하기로 약속 그 어떤 특약으로 만들어 놨는데 있죠. 특약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만들어 놨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을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 대행을 하고 나면 소유자들한테 이야기해서 바로 이쪽으로 등기를 하도록 이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계약서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지금 요 둘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예? 요 사이에 계약을 해서 계약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그냥 저 지자체에서 그냥 소유자한테 이쪽으로 등기해라. 자기들끼리 계약할 때는 업무 대행사에서 소유자분들한테 보상을 그 손실 보상을 해주고 등기는 갑한테 먼저 하도록 하고 이제 을한테 넘기로 이런 계약이 돼 있는데 그냥 바로 이쪽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빨리 이제 업무 대행사 대행 수수료 이런 걸 안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도록 계약을 맺었으면 상관은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자, 갑 회사가 을지방 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계약에 아니 등기 먼저 하고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 받고 당신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한다. 위수탁 계약은 마무리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을지방단체가 위협약에 의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을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취득한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갑 회사에 이전하여야 하고 각 토지에 관한 갑 회사의 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협약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등기를 하고 있죠.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이렇게 이전을 하고 나면 이제 종료 시점인데 아니 이렇게 바로 하게 되면 이쪽 아까 제가 방금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이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됐습니까? 종료 안 된 거죠.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제 머릿속에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 이거는 있죠. 위임해준 그 지방자치단체가 나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소송을 왜 합니까? 이게 소송을 그죠? 서로 협의를 내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잖아요. 조정을 해서 예? 처음부터 잘하든지
그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업무 대행사가 억울한 사항 아닙니까? 요때는 억울한 사항이죠. 저는 그래 보이는데 아마 판결도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자, 쭉 위계약 정하였는데 사업부터 이게 등기 절차 이렇게. 자, 위협약 목적이라든지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협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위임계약 또 이와 유사한 지금 비전형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협약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을지방자치단체는 위 토지에 관해서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을 갑 회사 명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그렇죠. 아까 위임계약서 그렇게 해놨다면서요. 그 권리의 이전 시기에 관하여 위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어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 중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정해나오면 되는데 제 48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을지방자치단체가 위 협약에 의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을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취득한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갑 회사에 이전하여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 계약대로 갑 회사 먼저 이전하여야 하고 각 토지에 관한 갑 회사의 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협약의 종료 시점에서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원심도 조금 심리미진했다 좀 이렇게 해놨네요.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여러분들 좀 깔끔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좀 깔끔하게 좀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있죠. 그 상법 관련된 배당금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또 우리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